그 사람 정말 믿었는데 내 평생 모은 돈이. 박영자 할머니 67세는 10년 전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분가해 살고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는 상황. 영자 할머니의 하루는 텔레비전과 대화하는 것으로 시작해 텔레비전과 대화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그리워서 가끔 전화라도 왔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자식들한테 전화하면 엄마, 지금 바빠. 저녁에 전화할게 하고 끊어버리니 참 서러웠죠. 그러던 어느 날 종로에 있는 노인대학에서 스마트폰 강좌를 듣게 됐어요. 거기서 카톡이라는 걸 배웠는데 참 신기했어요. 메시지도 보내고 사진도 보내고. 그러다 비슷한 나이 또래 모임방에 초대받았죠. 영자 할머니의 인생에 작은 빛이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곧 영자 할머니를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어느 날 카톡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추억의 음악방이라는 오픈 채팅방에서 저를 봤다면서요. 프로필 사진을 보니 참 점잖게 생긴 신사분이더라고요. 깔끔한 양복에 은백색 머리, 세련되게 보였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 자신을 정민수라고 소개한 그 남자는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은퇴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살고 아내는 5년 전 암으로 하늘나라로 갔다고요. 영자 할머니와 너무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한두 번 안부 인사만 주고받았어요. 그러다 서로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이야기도 하고 젊은 시절 추억도 나누고 참말이 잘 통했어요. 뭐랄까, 살아온 길이 비슷해서인지 서로 마음이 확 열리더라고요. 정민수 씨는 영자 할머니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 나가셨어요? 라고 물었고 저녁이면 오늘 저녁은 뭐 드셨어요? 혼자 드시면 입맛이 없으시죠? 라며 챙겼습니다. 자식들도 그렇게 안 물어봐요.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아세요? 밥 먹었냐고 물어본다는 건 당신이 살아있는지 내가 관심 있다는 거잖아요. 처음엔 일주일에 2번 주고받던 메시지가 곧 하루에 수십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오래간만에 설레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67세에 다시 찾아온 설렘.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노년의 봄이었습니다. 손주들 사진도 보내주고 자기가 전에 다니던 회사 이야기도 해주고 제가 몸이 안 좋다고 하면 약초 다리는 법도 알려주고요. 참 세심했어요. 영자 할머니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영상통화를 하자고 하면 늘 거절했어요. 처음엔 얼굴에 큰 수술 흉터가 있어서 부끄럽다고 했어요. 나중엔 공직자 시절 찍힌 사진이 유출될까 걱정된다고요. 그래도 그게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 나이에 영상통화를 부끄러워할 수도 있으니까요. 바로 이 지점이 사기꾼들이 노리는 틈새입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연민을 자극하는 것이죠. 영자 할머니와 정민수 씨의 대화는 3개월 동안 매일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급한 목소리로 연락이 왔어요. 조카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제품은 다 만들었는데 납품 기한을 맞추려면 당장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행 대출은 이미 한도가 다 찼다고 했어요. 정민수 씨는 말했습니다. 영자 씨,
나 참 미안한데 이번 주만 급하게 좀 도와주면 다음 주에 바로 갚을게요. 납품이 성사되면 우리 노후 걱정 없어요. 같이 제주도 한 달 살다 와요. 처음엔 200만 원이었어요. 다음엔 500만 원. 결국엔 제 퇴직금 5천만 원을 모두 보냈어요. 남편이 저와 아이들을 위해 평생 모아둔 그 돈을 단 2주 만에 모두 보냈어요. 그리고 그 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카톡 프로필도 삭제되고 전화번호도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영자 할머니는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이미 돈은 여러 통장을 거쳐 인출된 후였습니다. 범인을 잡기도 어렵고 돈을 회수하기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 돈은 사실 손주들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거였어요. 자식들한테 말도 못했어요. 너무 창피해서 밤마다 이불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바보가 됐을까 하면서요. 여러분, 이런 사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저렇게 안 속을 텐데. 라고요. 하지만 요즘 사기꾼들은 너무나 교묘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 바로 외로움을 노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특별한 3.33 법칙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제가 영자 할머니를 비롯한 수많은 사기 피해 어르신들을 만나며 정리한 노인 사기 예방을 위한 3.33 황금률입니다. 첫 번째, 3개월 인내의 법칙. 두 번째, 3가지 금전거래 금지. 세 번째, 3대 개인정보 보호. 이 법칙이 어떻게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켰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자 할머니 73세는 서울 종로구에 사는 전직 미용실 원장님입니다. 40년 넘게 미용실을 운영하며 손님들 머리를 예쁘게 해주던 그녀는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계십니다. 제가 평생 미용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 보는 눈은 있다고 자부했어요. 머리 스타일만 봐도 그 사람 성격이 어떤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고등학교 동창회 날이었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얼굴들. 모두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낯선 신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동창이 아니었어요. 그냥 섞여 들어온 거예요. 근데 묘하게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지? 하면서도 아는 척했어요. 서로 내가 모르나 보다 생각한 거죠. 그 남자는 자신을 김영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정장 차림에 품이 있는 말투, 그리고 동창들의 이름을 몇 개 알고 있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후 그는 이정자 할머니에게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처음엔 경계했어요. 그런데 동창회 단체 사진에도 같이 찍혔고 다른 동창들도 인사하는 걸 봤으니까 카톡 아이디 알려줬죠. 그렇게 시작된 대화. 김영수 씨는 이정자 할머니에게 공연 티켓을 선물하고 비싼 식당에 초대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데이트에 이정자 할머니의 마음은 조금씩 열렸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김영수 씨는 급한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딱 생각난 게 있었어요. 복지관에서 들은 3개월 인내의 법칙이요.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 특히 돈이 오가는 관계는 최소 3개월은
지켜봐야 한다는 거였죠. 딱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이정자 할머니는 망설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제 형편이 좀 어려워요. 3개월만 지나면 적금이 만기되니 그때 다시 얘기해요. 이 말을 들은 김영수 씨는 처음엔 실망한 듯 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궁금해서 다른 동창한테 물어봤어요. 김영수라고 키 크고 마르고 점잖게 생긴 사람 기억나? 그랬더니 우리 동창 중에 그런 사람 없는데 하더라고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영수는 동창도 아니었고 알고 보니 이미 비슷한 수법으로 2명의 다른 여성 동창들에게서 돈을 빌려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3개월 인내의 법칙 덕분에 제 재산을 지킬 수 있었어요. 진짜 서로를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 그거 10중 8구 사기꾼이에요. 박성근 할아버지 78세는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전직 공장장입니다. 뇌경색으로 약간의 언어 장애가 생겼지만 일상생활은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신 분입니다. 젊었을 때 가전제품 공장에서 일했어요. 그때 배운 게 있어요. 기계는 겉만 번지르르 하면 의심해봐야 한다는 거. 내부를 봐야 진짜 좋은 제품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박 할아버지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작년 여름 불현듯 찾아온 방문객들, 종교단체 사람들이라며 집으로 찾아온 젊은이들은 참 친절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청소도 해주고, 장도 받아주고, 심지어 병원에도 데려다 줬어요. 언어 장애가 있으니까 말하기 힘든데 끝까지 들어주더라고요. 참 고마웠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그들은 박 할아버지에게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며 제안했습니다. 매달 12%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투자 상품이었습니다. 은행 금리가 23%인데 12%라니.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동안 친절하게 대해준 게 있으니까 단박에 거절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때 박 할아버지는 복지관에서 들은 3가지 금전거래 금지 원칙을 떠올렸습니다. 첫째, 내가 모르는 투자 상품에 돈을 넣지 않는다. 둘째, 현금을 직접 건네지 않는다. 셋째, 개인 간 돈 거래는 자녀와 상의한다. 이 3가지를 꼭 지키라고 했거든요. 박 할아버지는 먼저 딸에게 물어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건 특별 조건이라 빨리 결정해야 한다며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딸에게 전화해서 다 이야기했어요. 딸이 바로 아빠, 그거 사기예요 라고 하더군요. 딸이 직접 찾아온 날, 그 사람들은 다시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같은 아파트 다른 어르신 3분이 그들에게 투자금을 건넸다가 모두 잃었다고 합니다. 금전거래 금지 원칙이 박 할아버지의 노후 자금을 지켜준 것입니다. 가족이든 전문가든 누구한테라도 물어보는 게 중요해요. 남들 듣기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혼자 결정했다가는 큰 코 다치게 됩니다. 최영순 할머니 81세는 평생 교사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자식은 없지만 조카들과 가끔 연락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40년 동안 학생들 가르치느라 결혼할 시간이 없었어요. 애들한테 최 선생님은 왜 결혼 안 해요?
라고 물으면 내 제자들이 다 내 자식이야 그랬죠. 지금도 옛 제자들이 가끔 찾아와요. 최할머니는 최근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카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상담 오픈 채팅방에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프로필에는 70대 의사 출신이라고 했어요. 건강 이야기를 참 전문적으로 잘 하더라고요. 내가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구체적인 운동법도 알려주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같았어요. 그와 한 달 정도 메시지를 주고받던 최할머니. 그런데 대화가 깊어질수록 남자는 점점 더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은 어디 은행 쓰세요? 연금은 얼마나 받으세요? 아파트 소유세요? 전세세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나자고 했는데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최할머니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3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생각났습니다. 첫째, 재산 상황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둘째, 약속은 항상 공개된 장소에서만 만난다. 셋째, 개인 신분증과 통장은 철저히 관리한다. 이 원칙들이 머릿속에서 경고음처럼 울렸어요. 최할머니는 재산에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고 만남 장소를 카페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지금 다리가 불편해서 밖에 나가기 어렵다며 집으로 오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그때 확신했어요. 이 사람 수상하다라고. 만약 정말 의사 출신이라면 다리가 불편한 노인을 자기 집으로 부르기보다는 내가 편한 곳으로 찾아오는 게 상식 아닌가요? 연락을 끊은 후 최할머니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의사가 아니라 전과 3범의 사기꾼이었습니다. 이미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노인들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건 단순히 돈 지키는 것 이상의 문제예요. 내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죠.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 분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이정자 할머니, 박성근 할아버지, 최영순 할머니. 이 세 분 모두 평범한 우리 이웃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3.33 법칙을 알고 실천했기 때문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3.33 법칙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3개월 이내의 법칙은 진심, 어린 관계가 형성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특히 돈이 오가거나 중요한 개인정보를 나누기 전에는 최소 3개월은 상대를 지켜보세요. 정말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3개월 정도의 시간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둘째, 3가지 금전거래, 금지는 관계의 순수함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내가 모르는 투자 상품에 돈을 넣지 않는다. 현금을 직접 건네지 않는다. 개인 간돈 거래는 반드시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한다.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셋째, 3대 개인정보 보호는 자신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재산 상황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약속은 항상 공개된 장소에서만 만난다. 개인 신분증과 통장은 철저히 관리한다. 이 3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소개했던 영자 할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영자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사기 사실을 털어놓은 후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비록 돈을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사기 예방 강사가 되어 다른 어르신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엔 창피해서 숨고만 싶었어요. 그런데 내가 당한 일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면 더 가슴 아플 것 같았어요. 이제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3.3 법칙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내 아픔이 누군가에겐 교훈이 되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놀랍게도 영자 할머니와 이정자 할머니, 박성근 할아버지, 최영순 할머니, 이 네 분은 이제 서로 안전한 인간관계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우린 서로 돈 빌려달라는 소리 절대 안 해요. 대신 김치 담글 때면 나눠 먹고, 아플 때면 병원도 같이 가주고, 이런 게 진짜 인간관계죠.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 말이에요. 박성근 할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제 저는 외롭지 않아요. 정기적으로 만나는 진짜 친구들이 생겼거든요. 우리는 서로 돈을 빌리지 않아도, 재산을 자랑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해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삶이 풍요로워졌어요. 어르신 여러분, 고독과 외로움은 노년기의 가장 큰 적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입지 않으셔야 합니다. 3.33 법칙을 기억하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 혹시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하시는 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꼭 가족이나 경찰에 알리세요. 그리고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오늘 배운 3.33 법칙을 알려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과 재산을 지키는 방법, 그것이 바로 3.33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실수록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답니다. 또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알려주세요. 저희가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행복을 응원합니다.